억울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되었건 약간의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이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부의 투기꾼들이 다주택자라는 점 때문에 싸잡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현 정부는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당장 내년 6월까지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자그마치 최대 7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출구까지 막아버려서 요즘 출구 전략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어떤 전략으로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절세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지 체크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에 한 채, 비조정지역에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2주택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각각 한 채씩 보유 중이네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고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비조정지역을 매도할 때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돼서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조정지역 주택은 1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거나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겠죠. 자, 다만 양도 차익이 조정 지역은 얼마 안 되고 비조정 지역의 양도 차익이 크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작은 조정 지역부터 팔고 비조정 지역 주택을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조정 지역에 A, B 주택 두 채가 있고요. 비조정 지역에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비조정 지역부터 파는 게 유리합니다. 조정 지역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 플러스 20%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조정 지역을 먼저 팔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조정 지역을 팔 때는 플러스 10%만 중과가 됩니다. 마지막 주택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또는 일반 과세가 되겠죠. 자, 이때도 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파는 게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에 한 채가 있고요. 지방에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저가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집을 팔 때 중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경우에 A주택을 팔 경우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연히 2주택이 됩니다. 중과세 판단 시에만 지방 저가주택이 주택수에서 배제가 돼서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자, A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고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겠죠.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요. 입주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1주택 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입주권은 기존의 멸실주택이 새 주택이 되는 개념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역시도 21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2주택이 돼서 플러스 10%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가산이 되지만
입주권을 팔 때는 주택수에 따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입주권을 팔고 A주택을 비과세 혹은 일반과세로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권이 완공되면 실제로 내가 입주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입주권 주택이 완공된 후에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자, 5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에 거주주택 1개가 있고요. 일반주택 1개, 그리고 임대주택 2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거주주택 1개, 임대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주택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주택 2채에 임대주택 2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거주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그러니까 비주택이 되겠네요. 이걸 먼저 팔게 될 때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이라고 판단을 해서 플러스 10%만 중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 2채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 2채를 빼고 나서 2주택이 아니에요. 4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중과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 2개 그리고 거주주택 1개 이렇게 되면 1주택으로 일반세율을 내거나 비과세 해주지 않느냐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말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전혀 다른 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주주택 외에 임대주택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임대주택 외에 주택이 2개여도 2주택으로 과세가 되겠지 생각하시고 플러스 10%로 신고하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플러스 20%의 가산세까지 청구가 되니까요. 꼭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케이스입니다. 강남에 양도차익 5억짜리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수원에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주의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3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비조정지역부터 팔아야 유리하겠죠. 양도차익도 적은 것부터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또한 전주가 가장 적으니까 전주 주택을 먼저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수원의 주택을 팔면 2주택으로 플러스 10%가 중과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남은 강남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7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 내에 거주주택 한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한 채, 그리고 지방에 2억짜리 주택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케이스처럼 임대주택 외에 2채를 보유하고 있네요. 헌데 A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임대주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 2주택으로 중과세 계산 시에는 3주택이라고 판단해서 플러스 20%로 양도세 신고를 했어요. 헌데 정말 제대로 신고한 것일까요?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지방 저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가 남게 되겠죠. 자, 임대주택을 빼고 거주주택 한 채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케이스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출구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추후에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출구 전략 2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은 아닐 텐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오히려 손해보신 다주택자분들도 있을 테고 선량한 임대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되었건 약간의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